그러면 선 모듈의 각 기능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워주시고 이제서 레이어 창에서 와이어프레임만 활성화를 시키고 와이어프레임만 볼게요. 탑 뷰에서 보고 하나씩 기능들을 시연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을 클릭하시고 점을 누르시면 다시 선을 클릭하시고 점을 하나 누르시고 직접 명령을 누르시면 왼쪽에 가변 툴바 창이 하나 뜨실 거예요. 또 ESC를 한번 눌러보시고 또 선을 한번 누르시고 스케치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똑같이 왼쪽에 가변 툴바 창이 뜰 거예요. 이 가변 툴바 창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기존의 솔리 카티아나 아니면 뭐 인벤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속이라고 하죠. 작업 평면이나 어디 면을 가지고 그 치수값을 넣어서 구속을 하는 반면에 이 비지라는 프로그램은 이러한 가변 툴바 창과 그리고 절대좌표에서 좌표값을 이용해서 구속을 해서 2D 스케치나 아니면 솔리드 모델링을 합니다. 프로그램 특성상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가변 툴바 창을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변 툴바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변 툴바 창을 이용해서 구속을 시켜서 제 설계자가 원하는 아니면 도면대 그대로 모델링을 해서 솔리드나 아니면 서페이스 그런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옵션들입니다. 구속을 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많이 아이콘들을 써보시고 익숙하셨다 싶으시면 오른쪽 창에 오른쪽 창을 눌러보셔서 원호나 뭐 유한선, 무한선을 클릭하셔서 빼내놓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에서 스케치 선을 클릭해 보시면 왼쪽에 위에 창에 가변 툴바 창이 뜨시고 아래쪽에 또 다른 가변 툴바 창이 뜨실 거예요. 이 E라는 객체 환경이 있고 이 P라는 객체 환경이 있습니다. E는 엘리멘트이고 P는 포인트라고 하면 됩니다. 그 위에는 이제 이 결합 환경이라고 컴바인 이렇게 두 환경을 복합해서 쓸 수 있는 환경입니다. 자, 그러면 P 점 아이콘 가변 툴바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그리드 설정인데요. 그리드를 설정한다. 창이 뜨고요. 그리드를 설정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 마우스 아이콘은 이 마우스 아이콘이 활성화됐다는 표시는 아무 곳에나 점을 찍을 수 있어요. 점이나 뭐 선이나 포인트를 찍을 수 있는 반면에 이 오프이 됐으면은 어디든지 선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든 찍히지 않죠. 근데 이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어디에서든 이렇게 다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고요. 다시 한번 직접 한 번씩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에 들어가셔서 선에 직접 입력을 누르시면 포인트를 아무데나 찍어주세요. 어디든 찍을 수가 있죠. 이 마우스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인접점 이것을 클릭하시고 선이나 아니면 면 위에 점을 선택하시면 그 근처에 인접해서 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에서 이 부분 면 위에 근처에 찍으면 원하는 위치에 점을 만들 수 있고
또 선 근처에 어느 위치에 찍으면 이렇게 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포인트 좌표를 입력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절대좌표 축을 기준으로 X에서 실수로 닫기 버튼을 잘못 눌러서 녹화가 중단됐는데 다시 이어서 마저 시작하겠습니다. 포인트를 누르시고 직접 입력해서 누르시고 네, 세 번째 포인트 좌표를 입력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좌표삽이라는 대화 상자가 뜨는데요.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X축에서 내가 100mm 가는 위치, Y축에서 이 절대좌표를 기준으로 X축에서 100mm 가는 위치, Y좌표축에서 100mm 가는 위치, Z좌표축에서 100mm 가는 위치에서 내가 점을 하나 만들겠다 싶으시면 이렇게 이런 XY 표면에 점이 찍히게 됩니다. 이거를 F4로 한번 누르셔서 등각도표로 한번 보시면 절대좌표 기준으로 X축으로 100, Y축으로 100, Z축으로 100으로 옮긴 그 위치에 이 점이 생기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으로는 다시 한번 선에서 점을 누르시고 직접 입력을 누르시면 그 세 번째 극좌표 포인트가 뜨게 돼요.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극좌표로 하는데 각도와 모듈, 높이로 점을 나타내는데 이거는 라인 기능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으로는 교차점, 두 선 엣지의 교차점을 선택할 수 있는 구속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엣지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이 선과 이 선이 교차를 하죠. 그러시면 이 선을 눌렀을 때 지금 이 지점에서 교차하지 않는 걸 보니까 이 두 선은 교차하지 않네요. 이 XY 표면에서는 교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휠을 둘러보시면은 이 선과 이 선은 어디에서 교차하지 않는 걸로 보이네요. 라인을 하나 만들면 이 선과 교차하는데 만약에 내가 점을 이러한 교차하는 선을 만들고 제가 이 교차하는 지점에 점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선에서 직접 입력을 누르시고 교차점을 선택해 주시면 이 교차점은 이 끝점과 중간점도 표시가 되고요. 이 선 요소와 이 선 요소의 교차하는 부분에 이렇게 네모난 포인트가 찍히죠. 그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 부분에 점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두 객체의 교차를 클릭해 주시고 이 선과 이 선에 두 선을 클릭해 주시면 연달아 클릭해 주시면 이 점이 하나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선을 먼저 클릭해 주시고 이 선을 클릭해 주시면 이 선과 이 선의 교차하는 부분에 점을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한선 호흡 파라메트릭 점으로 설명드릴게요.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이걸 클릭해 주시고 선 요소의 끝점을 기준으로 길이값이나 아니면 비율값으로 원하는 위치에 점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선을 클릭하시면 이런 대화창이 하나 뜨는데 길이 파라미터, 거리 파라미터라고 나오죠. 만약에 이 선의 길이를 1로 놓고 봤을 때 0.5 거리로 포인트를 놓는다면 이 선의 2분의 1 값인 중간점에 어느 한 점에 선이 만들어지겠죠. 이 부분이 이 선의 가운데 중심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0.5만큼 한 거리죠. 다시 한번 클릭해 보시면 클릭해 주시고 만약에 다시 한번 0.2 값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선의 0.2 부분만큼
부분에 점이 찍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클릭해 주시고 이번에 거리값을 누르시면 거리값을 누르시고 만약에 3mm라고 치시면 이 선에 3mm인 부분에 점이 하나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원호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속 조건을 클릭해 주시고 원을 선택해서 눌러주시면 원 안에 중심에 점이 하나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원의 4분점 똑같아요. 원 부분에 시작 지점 45도, 90도, 135도, 180도 이렇게 4분점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점 필터 같은 경우에는 점 필터가 있는 곳에 또 점을 찍고 싶을 때 아니면 선이나 그런 걸 그리고 싶을 때 이용하게 됩니다. 점이 두 개가 생기고 만약에 선을 그린다 점이 있는 이 부분에 포인트를 구속을 해서 그리고 싶다 하면은 이 점 필터를 선택해 주시고 점을 구성한 상태에서 라인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향상덱 선택이라고 이 아이콘이 어떤 구속 조건의 아이콘이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이 교차점 기능과 이 호 기능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호를 선택해도 이 4분점이 찍힐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점 이러한 시작점 또한 이제 이 선의 교차점 그리고 끝점 등 이렇게 중심점, 끝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분점이 어떤 점이냐? 만약에 원통의 같은 경우에는 이 원호를 이용해서 그 원통의 중심점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하나 그려보면 원통을 하나 그려보면 이메지를 놓고 방향상 10짜리 원과 높이를 50짜리 원 누르시면 이게 원통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부분에서 나는 이 원통의 중심점에 원을 찍고 싶으실 경우에는 P를 누르셔서 이 원호의 중심을 누르시고 클릭해 주시면 이 안에 원 중심점에 점이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사각형의 경우에는 쉽게 네모난 박스가 있고 사각형 하나 큐브를 만들어 볼게요. 이러한 박스가 있을 때 이 쉽게 이 부분이나 어디 형상된 부분을 선택하고 이 사각형 중심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때 이 등분점을 이용해서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찍으시면 이런 점이 생겨요. 이 아이콘 다시 한번 해볼게요. 등분점을 클릭해 주시고 한 점과 한 점을 선택해 주시면 이 점에 중심점이 하나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구속 조건만 알면은 이제 포인트 형상에서는 다 구속을 하면서 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지우고 다시 하나하나 포인트를 그려볼게요. 자, 선에서 점 직접 입력하시면 이 향상대표를 선택을 하고 원하시는 위치에 점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마우스 활성화된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는 선에서 점 슬라이딩 버튼을 누르시면 이 요소를 선이나 뭐 스플라인 이런 요소들을 선택해 주시면 원하는 부분을 이용 슬라이딩을 하면서 원하는 위치에 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슬라이딩은 스플라인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도 가능해요. 원하는
적당한 위치에서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선에서 점, 그리고 솔리드와의 교차점. 이 솔리드는 지금 솔리드와의 교차점에 저는 이 선 와이어프레임과 이 솔리드가 겹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솔리드와 이 와이어프레임과의 교차점을 중심으로 점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선에서 점을 누르시고 솔리드와의 교차점을 누르시고 솔리드와의 교점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요 소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솔리드 바디를 눌러주세요. 누르시고 이 엘리멘트 환경을 눌러주시면 이 솔리드 객체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솔리드의 형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 선과 이 솔리드와의 교점이 만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이러한 점이 형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보기 쉽게 와이어프레임으로 한번 봐볼까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점이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으시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선에서 점, 공간상의 교차점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선과 이 선을 보시면은 3차원 공간상에서는 만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선에서 공간상의 교차점은 어떤 점을 이용하냐면 우리가 위에서 탑뷰에서 봤을 때는 이 선과 이 선은 교차를 해요. 그 부분에 교차점에 점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선에서 점을 선택해주고 공간상의 교차점을 클릭해주시고 첫 번째 요소와 두 번째 요소를 선택해주시면은 두 선 사이에 교차하는 부분에 점이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으로는 점에서 등분점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등분점이 뭐냐면 이 요소의 선을 등분을 해서 점을 나타내겠다는 기능입니다. 클릭해 주시고 요소 선을 선택해 주시고 등분할 수 10개를 선택하면 이 선을 10개 10등분해서 그 등분마다 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10개의 점이 나타나죠. 뿐만 아니라 등분할 수 말고도 길이로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동일한 길이의 분할점을 클릭해 주시고 만약에 길이를 7로 7 간격마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10 간격마다 하겠다 라고 나타나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선에서 스케치 선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스케치 선과 원은 유한선과 무한선, 원호로 대신해서 설명드릴게요. 그 전에 앞서서 이 스케치 선을 눌러 보시면은 이제 아까 이 포인트 가변 툴바 구성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 이제 요소 객체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형상 요소 이 요소의 가변 툴바의 기능은 이 활성화된 부분이 체크만 돼야지 이제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 부분을 표시할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이 스플라인이라는 화면이 작게 아이콘이 보이시죠? 그거와 똑같이 지금 여기 스플라인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로 이 스플라인 형상이 보이는 겁니다. 이 원도 마찬가지겠죠. 원, 솔리드, 솔리드, 다 이렇게 형상을 활성화시키시면 표시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어서 선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 가변 툴바 위에 보시면은
선의 유한선을 할 수 있고 무한선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스케치에서 스케치선을 클릭해 주시고 유한한 선을 생성해 주시면 마우스 포인트 활성화되어 있고 아무 데서나 찍으시면 이렇게 유한한 선이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에서 스케치선을 누르시고 이번엔 무한한 선을 누르시고 원하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무한한 선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또한 선에서 다시 한번 선택을 누르시고 원하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지금 유한한 선이 되네요. 다시 한번 무한한 선을 바꿔주시면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선을 붙이시면 여러 가지의 탭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탭을 통해서 가로의 길이를 50 그리고 탭을 한번 또 누르시면 이제 세로의 높이를 60 이런 식으로 각도값을 설정해 주셔서 이렇게 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누르셔서 이렇게 누르시고 탭을 누르셔서 원하는 길이나 높이나 각도를 입력해 주셔서 이런 각도가 있는 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시 선에서 스케치 선을 누르시고 이런 평행 유한선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행 유한선 선생과 평행 유한선 생성과 그리고 수직 유한한 선 생성은 이러한 P와 E의 결합 환경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환경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 평행 유한한 선 생성을 선택해 주시고 눌러주시고 원하는 길이만큼 50 입력해 주시면 평행한 선이 만들어지십니다. 또 다시 한번 수직한 생성을 누르시고 특정 부분에 특정 포인트를 눌러주셔서 특정 포인트를 끝점이나 아니면 중심점을 선택해 주셔서 길이만큼 입력해 주셔서 수직한 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는 이 선을 끊지 않고 연속된 선을 계속 이어서 만들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이 선을 클릭해 주시고 이 부분 해주시고 이렇게 연속으로 찍고 찍으면 이런 유한한 선이 만들어지시고요. 마지막에 ESC를 누르시면 이렇게 선이 종료가 되면서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환경 요소와 포인트 환경 요소의 구성 조건을 다 설명드렸고요. 마저 선에 이제 유한한 선, 무한한 선, 이 아이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아이콘들은 여기에 다 위치되어 있습니다. 편하실 대로 여기서 클릭하셔서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걸 좀 지울게요. 또 지우고. 자, 그러면 아까 이 스케치 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원하는 각도나 뭐 길이나 해서 이런 각도가 있는 선을 만들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평행한 선과 수직한 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요소라는 선인데요. 원과 원 사이에 이제 탄젠트하게 연결되는 선을 만들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포인트 환경을 놓는 것보다 포인트 환경을 놓으면 이런 사분점이나 이런 각도가 찍기 때문에 어, 접선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은 이 요소 환경으로 놓으시고 원을 클릭해 주시고 탄젠트한 아이콘이 표시가 되죠.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 다시 한번 이 탄젠트한 아이콘이 뜨시면 눌러주시고 또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뭔가 자연스럽게 이어진 탄젠트한 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ESC를 한번 누르면 명령어가 취소가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각도와 라인 설명드릴게요. 누르시고 환경을 복합 결합 환경으로 두시고 기준 요소점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각도를 이룰 참조 방향
이제 X축과 Y축과 이루는 각도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 선분은 이제 유한한 선이고 직선은 무한한 선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점을 선택해 주시고 원하는 위치에 찍어 주시면 이러한 선이 만들어지는데요. 결과를 표시가 두 개 중에 하나의 표시입니다. 다른 버튼을 눌러보시면 또 다른 결과값을 나타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방향이 이거 비슷합니다. 제가 그리려고 했던 선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여기서 기준점을 기준으로 Y축과 3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 점과 이 점까지의 길이를 나타낸 선입니다. 확인 누르시면 이런 선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평행선입니다. 평행선을 클릭해 주시고, 네, 선을 기준 직선을 선택해 주시면 똑같이 대화 상자 창이 뜨는데 이 폭은 이 기준선과 새롭게 만들 선의 거리입니다. 만약에 제가 같은 경우는 35로 해주시고 복사 수를 5개로 해줄게요. 여기서 휠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미리 보기 창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전 4개를 복사수를 만들어주고 이 직선은 아까 말했듯이 무한한 선이고 선분은 유한한 선입니다. 똑같은 거리겠죠. 그 다음에 측면의 반전 옵션은 반대편으로 나타내는 기준선을 반대편으로 나타내는 양측은 똑같이 이 기준선을 나타내고 한 측과 반대측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자,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다음으로는 교차선입니다. 교차선 한번 클릭해 주시면 기준선분이 있고 이 기준선과 이렇게 교체해서 만나는 선들이 있습니다. 그 선들과의 교차선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기준선을 선택해 주시고 만약에 90도 각도를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90도 방향의 이런 각도의 유한한 선을 만들게 됩니다. 45도인 경우에는 이러한 선이 만들어지겠죠. 마이너스 45의 경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챔퍼입니다. 챔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챔퍼 기능을 눌러주셔서 한 선과 그 다음 선을 눌러주시면 첫 번째 거리를 10으로 입력해 주시고 미리 보기를 한번 해주시면 이제 첫 번째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10이고 각도는 45도인 이 챔퍼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리 옵션이 있어요. 거리 옵션을 누르시면 이제 첫 번째 거리와 두 번째 거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리를 5로 만들어 주시고 미리 보기를 해주시면 첫 번째 거리는 10만큼 가고 두 번째 거리는 5만큼 가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각도 이제 첫 번째 거리는 10이고 각도는 이제 여기서 20도만큼 간 거리를 이제 챔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요소를 보관 유지합니다. 두 번째 요소를 보관 유지합니다. 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 잘린 부분을 그대로 남겨놓는 하는 옵션 기능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으로는 스텝입니다. 여기에 스텝이라고 있습니다. 스텝 한번 클릭해 주셔서 스텝을 클릭해 주셔서 원하는 부분에 클릭을 해 주시고 계단 방향을 만들겠다. 이렇게 드라이브를 해 주시고 올려주시면 원하는 부분에서 올려주시면 이런 스텝 계단 형상의 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또 드래그 해주셔서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밴딩입니다. 밴드. 밴드는 어떤 기능이냐면
미리 만들어진 이 선을 끝점을 변화시키지 않고 구부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내가 변하고 싶은 선을 클릭하시고 원하는 지점 부분을 당겨주시면 그 위치에서 이렇게 밴딩 구부러지는 끝점은 유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구부러진 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유한선, 무한선입니다. 유한선을 무한선으로 바꿀 수 있고 무한선을 유한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13분 동안 직선을 선택해 주시라고 이렇게 명령창이 나오는데요. 클릭해 주시면 이제 유한한 선이 무한한 선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이제 이 무한한 선을 유한한 선을 바꾸려면 이 3번을 클릭해 주시고 선의 시작 부분, 다음에 선의 끝부분을 입력해 주시면 다시 유한한 선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무한한 선 모두 삭제가 있습니다. 유한한 선을 무한한 선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런 무한한 선이 있으면 이 아이콘을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이 무한한 선이 다 지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아이콘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 유한한 선 무한한 선 가시면 2등분 선이라고 있어요. 2등분 선을 클릭해 주시면 이제 이 선과 이 선의 중심에 선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선과 이 선의 중심에 이 선이 하나 만들어지는 게 되죠. 이게 2등분 선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선의 유한한 선, 무한한 선의 요소의 접사 그 요소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요소의 어느 한 부분과 접하는 무한한 선, 참조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 부분에 접한 이 무한한 선, 참조선이 하나 만들어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네, 이 부분을 사용해서 원하는 영역에 참조선을 만들어서 또 추가적인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의 유한한 선, 무한한 선의 점통과 커브의 접선입니다. 이 기능은 이, 이 점과 이 원의 접선을 선택을 하시면 이 포인트와 이 접선을 연결하시는 또 참조선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원과 호의 기능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원과 호의 마찬가지로 여기에 기본적인 아이콘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엔 원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심점과 반경을 이용해서 빛이는 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선에서 원호, 반지름 원을 클릭해 주시고 중심점을 선택해 주시고 대하상자가 창이 뜨면 반경을 30짜리 원을 만들겠다 하면 30짜리 원이 만들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호도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다시 뒤로 가게 하고 선에서 원호, 반지름 원, 그리고 중심점을 클릭해 주시고 호 작성을 눌러주시고 각도를 시작 각도가 0이고 종료 각도가 180, 270도의 원을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호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호 위치 반전 옵션을 눌러주시면 다른 반전된 호의 모양이 나타나서 그 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옵션이 점으로 호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만들겠습니다. 포인트 점을 이 점을 찍고 다시 선에서 원호를 눌러주시고 중심점을 잡아주시고 반경이 30짜리 그리고 호 작성 그리고 점을 클릭해 주시면 여기 아래 보이면 점 선택 필터가 있어요. 점 선택 필터를 눌러주시면 시작점과 그리고 끝점을 연결해 주시면 이제 반경 30에 가깝게
호 위치 반전을 선택해 주시면 예, 똑같이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1.1 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1 원은 1.1 원은 중심점과 하나의 접선을 이용해서 예, 원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중심점을 선택해 주시고 요소를 선택을 해주시면 요소를 선택해 주시면 원 작성 하시면 반경을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중심점에서부터 닿는 원이 만들어집니다. 호 작성하실 때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제 시작 각도 그리고 종료 각도를 입력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마우스를 움직이셔서 구속을 통해서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선과 접하는 중심점으로부터 접하는 원이 하나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호가 만들어지겠죠. 확인을 해주시면 이 중심점과 만나는 이 중심점과 이 선분과 만나는 접하는 이 원과 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선에서 다시 이적원 이적원은 이제 첫 번째 요소 선과 두 번째 요소 선을 선택하시면 이제 반경을 입력하라고 나올 거예요. 만약에 25짜리 원을 만들겠다 하면 이렇게 원이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 이제 결과를 표시를 보시면 4개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제 가장 원하는 도면을 그리고자 하는 목적이 맞는 원을 선택해 주셔서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네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세점접원이죠. 세점접원을 클릭해 주셔서 하나의 요소를 클릭하고 두 번째 요소를 클릭하고 세 번째 요소를 클릭해 주시면 이 세 선분에 접하는 원이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직경이나 반경을 입력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으로는 원호에 이제 원형 옵셋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원형 옵셋을 클릭해 주시고 옵셋할 원을 클릭해 주시면 이런 똑같이 대화상자가 뜹니다. 반경 옵셋을 8짜리 옵셋을 시켜서 이 기준 원과 이 거리가 8mm 떨어진 또 하나의 원이 만들어지죠. 측면의 반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값, 이 기준 원에서 마이너스 값으로 된 작아진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양측 같은 경우에는 작아진 원과 큰 원을 동시에 만들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원호의 지름 이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 지름은 이제 이 선분이 있으면 이 끝포인트와 끝포인트를 이 거리를 지름이라고 인식을 하고 원이 만들어집니다. 이 끝점과 끝점을 연결하면 이 끝점 거리의 원이 끝점 거리의 지름이 가진 원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렛 기능. 원호에서 필렛을 눌러주시면 첫 번째 요소와 두 번째 요소를 입력해 주시면 필렛 창이 떠요. 반경을 만약에 저는 10을 주겠다.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결과값 표시를 보시면 이렇게 다 각각의 결과값 표시가 나오는데 해당에 선택되는 결과값을 선택하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도 이제 그 나머지를 자르지 않고 남겨놓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선에서 호 위치 반전입니다. 호 위치 반전을 눌러주시면 이러한 형상의 호를 눌렀을 경우 반대편에 호가 생성되면서 위치가 반전이 되는 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선에서 원호, 다음에
호 반전. 원은 호가 되고 호는 원이 되는 그런 옵션 기능입니다. 이렇게 한번 클릭해 주시면 호였던 부분이 원이 됩니다. 또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다시 한번 원호에서 원호 반자를 클릭해 주시고 바꿀 원을 선택해 주시고 시작점과 그리고 끝점을 입력해 주시면 이러한 호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점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그룹점의 직선 배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선 배열을 선택해 주시고요. 어, 선을 클릭해 주시고 이 기준점을 간격으로 점의 수가 10개고 사이의 간격이 3이라고 났을 때 미리 보기 해보시면 이러한 3mm의 간격에 점의 수가 10개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선에서 사각형 배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각형 배열을 클릭해 주시면 첫 번째 점을 위치를 클릭해 주시면 만약에 가로가 30이고 높이가 30인 정사각형을 만드실 때 그 끝점, 이 꼭지점에 이러한 점이 생성돼서 배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죠. 네. 그 다음으로는 행렬 기능입니다. 그룹점에 가셔서 행렬을 누르시면 첫 번째 적용점을 선택해 주시고 만약에 점의 수가 5개다. 저변의 점에서 가로에 그리고 점의 간격은 20이다. 그리고 높이의 방향의 점의 수는 10개다. 그리고 점의 간격은 5mm씩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러한 행렬의 점 배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저변의 각도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 가로, X축과 그 가로와 이루는 저변의 각도, 그리고 Y축과 높이가 이루는 이 각도를 설정해 주셔서 이렇게 배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나머지도 그 어려운 게 없거든요. 말 그대로 원의 중심, 원형 배열. 네, 한번 해보세요. 네. 그 다음으로는 선에서 커브 생성입니다. 스플라인 생성이죠. 커브 생성을 눌러주시고 임의의 점에 이렇게 점을 찍고 원하는 커브의 형상을 줍니다. 여기서 왼쪽 버튼을 확인을 눌러주시면 여기서 끝나는 커브의 형상을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선에 커브 생성을 누르시고 똑같이 원하는 부위에 점을 찍으셔서 형상을 만들고 이쪽 버튼을 누르시면 이 끝점과 시작점이 연결해지는 이런 커브 형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굳이 이 버튼을 누르셔서 끝내지 않으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도 작업을 종료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UV 커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UV 커브는 어떤 기능이냐면 면의 U와 V의 방향으로 커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BG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면에 이렇게 중심점을 투상이 되는 이 4분점을 표시가 되는 이 선이 하나 있는데요. 솔리드
객체의 경우에는 이 4분점을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면에만 이러한 표시가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솔리드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면을 클릭해 봤을 때 이러한 표시가 뜨지 않아요. 가운데 중심을 기준으로. 하지만 면을 클릭해 봤을 때는 이러한 중심점에 표시가 뜨죠. 이러한 건 면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솔리드라는 덩어리라는 객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UV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UV를 설정해 주시고 면을 선택해 주시면 이제 이 U 방향이라는 이제 가로가 V 방향이라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U 방향이라는 이 세로 방향과 이 V 방향이라는 가로 방향 이렇게 커브가 추출이 됩니다. 만약에 V 방향을 파라미터죠. 그러니까 0.5인 경우에는 이제 중심점에서 시작하는, 그리고 커브 개수는 이 개수를 말합니다. 종료 파라미터는 1이니까 끝점이겠죠. 커브 개수를 하나를 만든다. 최소 2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실수를 했네요. 생각내고 또 0.5부터 나는 종료 1까지 커브 개수를 4개를 만들겠다 하는 3개가 표시가 되겠죠. 네. 또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커브 수출을 눌러줘서 면을 클릭해 주시고 U 방향을 눌러주시고, 만약에 나는 0.1부터 1까지 커브의 개수를 6개를 만들겠다 하시면 이러한 커브가 면에 추출이 됩니다. 이걸 만들어서 대체 어디에 쓰냐라고 궁금하실 건데요. PC의 솔리드 면과 솔리드 덩어리를 만드는 개념은 좀 틀려요. 일반적으로 라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 라인선을 추출해서 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러한 면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이 선을 들어서 이 프로파일을 만들면 이러한 프로파일이 생성되는데, 이 프로파일을 객체를 올리시면 이러한 돌출을 누르시면 이러한 솔리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커브 엣지를 추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또 이제 아까 프로파일을 만들듯이 이 프로파일 기능을 이용해서 솔리드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선에서 엣지 추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엣지 추출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가변 툴바 창이 보여지시는데요. 이 가변 툴바의 이름은 엣지 선택 가변 툴바라고 하겠습니다. 면의 엣지 선택을 눌러주시고 이러한 면을 눌러주시면 선택한 면에 포함한 모든 엣지가 선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단일 엣지 선택이라고 해서 선택한 부분만 이제 엣지가 표시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루프로 면의 엣지를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이제 솔리드를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러한 큐브가 있었을 때 이런 면 엣지를 추출하고 싶다. 선에서 엣지 추출 눌러주시고 루프로 면의 엣지를 선택해 눌러주시면 첫 번째 엣지와 두 번째 엣지를 눌러주시면 이 선과 이 선을 만나는
영역의 엣지가 만들어지고요. 다시 한번 이 선과 이 선을 만나면 이 영역의 엣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시면 두 선을 선택해서 그 부분의 영역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체인 엣지, 체인으로 바디 엣지를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이것을 클릭해 주시면 원하는 부분의 엣지를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바로 뻗어가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 선의 끝나는 부분이 이 엣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스페이스바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이 엣지로 연결된 부분의 모든 방향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 방향으로 가고 싶다 할 경우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또 그 방향으로 새로운 엣지가 생성이 되죠. 또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 선과 만나는 엣지 부분의 모든 방향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선과 만나는 방향의 엣지는 이 두 가지 방향밖에 없죠. 만약에 내가 실수를 해서 되돌아가고 싶다 싶으면 페이지 다운을 누르셔서 네, 되돌아갈 수 있고요. 페이지 업을 누르셔서 다시 앞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다운을 누르시면 되돌아가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 네, 그동안 체인으로 연결된 선 부분의 엣지가 추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시트바디의 둘레 엣지 선택과 시트바디의 전체 둘레 엣지 선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요소는 솔리드에 적용이 안 되고 오직 면에만, 서페이스만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둘레 엣지를 선택할 수 있죠. 이 선을 선택하면 이 선과의 둘레를 모든 엣지가 선택이 됩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모든 선의 둘레가 표시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안이 홈이 파여 있어도 이 버튼을 선택하시면 파인 안까지 엣지가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바디의 모든 엣지 선택 눌러주시고 바디를 선택해 주시면 바디의 모든 엣지가 추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블렌드한 바디가 필렛 값이 먹혔을 때 그 부분을 선택하는 게 이 부분이죠. 접선 엣지 선택이라고 보시겠습니다. 여기 블렌드가 있죠. 이 블렌드 부분에 이 부분과 다중 선택으로 다시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 부분에 블렌드를 5를 줬을 때 그리고 다시 한번 블렌드에 5 엣지 반경 10을 줬을 때 이러한 필렛 값이 먹힌 바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엣지를 추출할 때 접선 엣지를 선택을 하시면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접선 엣지에 선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선에서 축추출을 한번 기능을 설명해 드릴게요. 축추출을 눌러주시면 또 새로운 가변 툴바 창이 뜨네요. 이번 가변 툴바 창의 이름은 면선택 가변 툴바 창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나머지 6개의 가변 툴바 기본 기능은 다시 다른 기능을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릴게요. 직접 면 선택, 면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엣지, 두 면의 엣지로 면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인접면을 선택, 그다음에 바디의 모든 면을 선택,
접선 엣지면을 선택, 그리고 접선면 선택. 아까 설명드렸던 가변 툴바와 비슷한 점입니다. 그리고 면 선택을 눌러주시고 이러한 구나 원통의 면을 선택해 주시면 이러한 축의 작도라는 대화 상자창이 뜹니다. 만약에 축을 작도하겠다, 유한한 선, 그리고 축을 작도하겠다, 직선, 무한한 선, 일 때는 이렇게 창이 표시가 되어 있죠. 이제 유한한 선의 경우는 왜 안 보이냐라고 하시는데, 이 와이어 프레임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이러한 축이 작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을 작도하면 중심점에 점이 작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원을 작도를 누르시면 이제 원 둘레가 작도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 둘레와 점과 축을 엣지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선에서 이제 교차선 추출을 한번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차선 누르시고 첫 번째 대상을 눌러주시고 지금 이 면이 클릭됐네요.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차선을 누르시고 이 선 요소가 아닌 면 환경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여기 보시면 직접 면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전체 바디를 선택해 볼게요. 전체 바디를 선택하고 첫 번째 바디를 선택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바디를 선택하면 두 번째 바디도 이제 면 환경을 선택해 주셔야겠네요. 두 번째 바디를 선택하시면 이제 이 솔리드와 만나는 부분에 교차점을 기준으로 이제 엣지 부분이 추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빼서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이 만나는 부분에 엣지가 추출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다시 이걸 하나 빼보시면 이 부분이 만나는 부분이 엣지 부분이 추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기타 커브 펌으로 UV 커브 추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추출할 면을 선택하시고 이무의 점을 선택하시면 그 점을 기준으로 UV 방향에 이제 커브가 엣지가 추출이 됩니다. 그 기능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선에서 기타 커브 옵셋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옵셋할 커브를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시작 옵셋 값이 있는데 이 시작 옵셋 값은 이제 옵셋 양, 그 다음에 시작 회전 값은 회전 각도, 그 다음에 양측으로 선택할 건지 옵션을, 아니면 측면 반전, 작은 값으로 옵셋할 건지 큰 값으로 옵셋을 할 건지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측으로 하고 원래 객체를 남길 것인지 안 남길 것인지 옵션을 선택해 주시고, 이 시작 각도는 90도로 해주시면 이렇게 여기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10도 해주시면 이만큼 이 회전 각도를 입력해 주신 만큼 이 옵셋 형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취소했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선에서 기타 커브 면의 옵셋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면의 옵셋이라는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요새 선을 선택한 면에 옵셋하는 기능입니다. 옵셋할 선을 선택해 주시고 투영할 면을 선택해 주시면 이런 대화사창이 뜨는데요. 옵셋량을 7mm만큼 좌측으로, 우측으로 7mm만큼, 양측으로 이렇게
이러한 옵션을 선택해서 이 선을 옵셋한 만큼 이 면에 투영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객체를 남길 수가 있고 안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선에서 기타 커브, 면의 커브 생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을 선택해 주시고요. 똑같이 스플라인 커브 선을 그려주시고 닫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면에 커브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이소클라인 커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선에서 기타 커브, 아이소클라인 커브는 지전 방향 축과 각도를 이용해서 이 형상의 커브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소를 선택을 잘 해주셔야 돼요. 객체 환경에서 객체 환경이고 이제 면 환경에서 엣지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면을 선택해 주셔서 면 환경을 선택해 주시고 X축 축 방향에 따라서 엣지가 생성되는 게 틀리니까 원하시는 방향 축을 생각하셔서 잡아주시고요. X축으로 설정을 했다 그러시면 이 각도에 따라서 이 솔리드 객체의 스플라인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X축으로 잡는다면 바디를 잡고 다시 한번 면을 잡고 그 다음에 Y축을 잡고 확인을 누르시면 다시 Y축 방향으로 엣지가 추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거에서 타원형 커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원을 클릭해 주시고요. 타원의 중심점을 선택해 주시고 장 반경과 단 반경이 있습니다. 장 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로 방향의 반경이고요. 60 그리고 단 반경은 세로 반경입니다. 이런 식으로 커브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타원을 이용해서 원하는 각도를 0도부터 이제 270도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이러한 타원을 가진 이 스플라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메커니컬 커브에서 나선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임의의 적용점을 클릭해 주시고요. 시작 각도, 중분치, 시작 반경이 있습니다. 시작 각도는 0도로 해주시고 각도 중분치가 360도가 한 바퀴를 돈다는 의미를 나타내요. 그럼 저는 10바퀴를 기준으로 놓고 반경을 50짜리 그리고 피치는 15로 놓고 미리 보기를 해서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각도가 0도인 10바퀴를 도는 나선형 피치 간격은 15죠. 피치 간격 15인 이러한 나선형 가진 커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테이퍼 각을 올려주시면 이런 형상의 테이퍼 각의 각도가 변하면서 이러한 커브 스플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선에서 다음으로는 랩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랩 기능은 감싼다, 휘감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내가 감싸고 싶은 요소, 선 등을 선택을 해주시고 참조점을 하나 찍어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감싸고 싶은 면을 선택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감쌀 지점, 처음 감쌀 지점이죠. 이 점과
맞닿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이러한 대화상 대창이 하나 떠요. 여기서 선형이라고 하면은 이제 평면이나 사각형에 투영되는 형상처럼 이 선이 투영이 되고요. 이 바운더리 박스를 우선 해제해 줄게요.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평면이나 사각형에 투영되는 왈랩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으로 방향을 선택해 주시면 구나 원통에 투영되는 형상처럼 이렇게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이 바운더리 박스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처음에 제가 이 면을 원통 면으로 선택을 했잖아요. 그 선택한 형상의 외곽을 이제 사각형으로 인식을 해서 왈랩을 해주는 기능이거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동 옵션에서는 이제 뭐 내가 X 방향만큼 4만큼 이동을 하고 싶다. 이렇게 중분할 이동 방향입니다. 네, 이 정도까지만 왈랩을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선에서 커브 결합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커브 결합은 여러 개의 도형, 요소, 뭐 선이나 호나 곡선 등을 하나의 커브로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지금 여기 요소를 보시면 다 이렇게 다 끊어져 있는 선으로 나눠져 있어요, 각기. 근데 이 선을 하나의 선으로 연장하고 싶을 때, 하나의 선으로 만들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선에서 커브 연결이라는 기능입니다. 눌러주시면 첫 번째 요소를 선택해 주시고 마지막 요소를 선택해 주시면 이러한 하나의 선이 완성되는 걸 보시고요. 더 간단한 방법은 커브 결합해서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제가 여기까지만 선을 만들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일일이 찍어주시면 돼요. 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선까지만 내가 하나의 선으로 만들고 싶을 때 그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선에서 커브 연결이라는 기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커브 연결이라는 기능은 이제 떨어져 있는 두 선을 끝점이 만나도록 연결해주는 선입니다. 이 기능입니다. 어떤 기능이냐? 선을 그렸듯이 끝점과 끝점이 떨어져 있는데 끝점을 만나도록 수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에서 커브 연결을 누르시고 첫 번째 요소와 두 번째 요소를 눌러주시면 끝점이 만나는 이런 선으로 수정하게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옵션 기능이 따로 또 있어요. 선에서 커브 연결 그리고 여기 옵션을 눌러주시면 첫 번째 요소와 마지막 요소를 눌러주시면 이러한 요소 결합이라는 대화상 대장이 쳐요. 그러시면 이제 첫 번째를 수정한다. 첫 번째 선만 수정해서 끝점을 만나고요. 두 번째를 수정한다를 눌러주시면 두 번째 선만 수정을 해줘서 기존의 첫 번째 요소와 끝점과 만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를 수정하시면 두 선 요소가 수정을 해서 만나는 점을 보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요소를 보관한다. 두 번째 요소를 보관한다. 이 정도 기능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강제 접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강제 접선이라고 하면은 이제 선택한 두 선을 이제 강제로 탄젠트한 커브로 변경하는 기능입니다. 여기 이러한 선이 있는데 이 선을 탄젠트한 선으로 강제로 변환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첫 번째 요소를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요소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탄젠트한
커브로 변경이 되었죠. 첫 번째 수정, 두 번째를 수정. 아까와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첫 번째 요소의 보관 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스케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스케일이 0에 가까울수록 이제 수직선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0이 가까울수록 첫 번째 선은 수직선으로 변하죠. 두 번째 선도 0에 가까울수록 수직선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활용하셔서 원하시는 탄젠트한 곡선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프로파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로파일이라 개념은 아까 설명드렸죠. 이 프로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솔리드를 돌출을 통해서 솔리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BGS 프로파일은. 그러면 이렇게 스케치를 2D에서 한 뒤 어떻게 프로파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 프로파일, 닫힌 프로파일, 열린 프로파일, 직사각형 프로파일 이렇게 등등 기능들이 있어요. 또 선에서 보시면 이제 프로파일 생성도 있고 프로파일 여기서 보시면 똑같이 옵션이 있습니다. 보시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프로파일이라고 선택을 해주셔서 꺼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에서 프로파일, 열린 프로파일을 한번 눌러볼게요. 기존에 열린 프로파일을 눌러보시면 이 선의 요소는 이제 이 선과 다르게 닫혀 있는 모습과 다르게 이제 열려 있어요. 어디 한 군데가 끝점이 만나서 닫힌 모양이 아니죠. 그 경우에 첫 번째 요소를 클릭해 주시고 마지막 요소를 클릭해 주시면 이러한 창이 하나 뜹니다. 작성한 프로파일을 확정하시겠습니까? 이 누르시면 이렇게 열린 프로파일이 생성하게 됩니다. 이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이제 면이나 솔리드를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닫힌 프로파일 기준에는 첫 번째 시작 요소를 눌러주시면 이제 작성한 프로파일로 확정하시겠습니까? 이란 멘트가 또 떠요. 그 이유는 이제 이 선 요소가 끝점이 닫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멘트 창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이 프로파일을 바로 만들 수가 있고요. 닫힌 프로파일과 열린 프로파일의 차이예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내가 원하는 부분만 프로파일을 만들겠다 할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부분만 프로파일을 만들겠다. 제가 원하는 부분은 이런 별 모양만 프로파일을 만들겠다 할 경우에는 닫힌 프로파일을 눌러주시고요. 첫 번째 요소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어느 방향으로 진행할 건지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셔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점을 누르셨고 끝점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내가 원하는 부분만 프로파일을 만들겠다. 이러한 별 모양의 프로파일을 만들고 싶다 할 경우에는 닫힌 프로파일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첫 번째 요소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런 방향 지식 등이 보일 거예요. 그럼 이제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고 진행한다 오른쪽 버튼, 또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고 싶으면 오른쪽 버튼, 하지만 나는 이쪽 방향으로 원한다 그럼 또 스페이스 방향을 변경을 해 주셔서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통해서 이러한 형상의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이렇게 작성한 프로파일을 확정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이러한 원하는 형상의 프로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러한 솔리드 객체에서 프로파일을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면이나 솔리드에서. 선에 보시면 프로파일 생성을 눌러주시고 면 환경을 구속 조건을 눌러주시면 제가 이 면에 프로파일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 이러한 프로파일이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뿐만 아니라 면뿐만 아니라 이런 면뿐만 아니라 선만을 선택해서 제가 원하는 부분에 프로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이나 면을 환경을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프로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저 프로파일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사각형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사각형 프로파일을 눌러주시면 프로파일 적용할 점은 이메일 점을 선택해 주시고 이러한 옵션 창이 뜹니다. 베이스는 이제 가로 길이, 그리고 높이는 이제 세로 길이. 이 사각형, 직사각형 프로파일을 만들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반경을 내가 5mm를 주고 싶다 하시면 여기 부분에 직사각형 직전 부분에 이제 반경이 들어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슬롯 형태의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눌러주시고요. 이미지점을 선택해 주시고 베이스는 이제 이 100이라고 입력해 보시면 그냥 베이스만 입력해 주시면 이런 원 프로파일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높이 값을 30으로 입력해 주시면 이러한 슬롯 형태의 프로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베이스는 이 오른쪽 원호의 중심과 왼쪽 원호의 중심의 베이스 거리이고요. 이 높이 값은 이제 이 선과 이 원호의 지름이라고 볼 수 있죠. 부착 각도는 이제 회전 각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적용점이 이제 슬롯의 중심에서 만들어지냐, 슬롯의 왼쪽 중심에서 만들어지냐, 슬롯의 오른쪽 중심으로 만들어지냐, 이 옵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원형 슬롯 프로파일 기능입니다. 적용하는 점을 선택해 주시면 외경, 내경, 시작 각도, 종료 각도 이렇게 뜨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외경을 50, 내경을 30, 그리고 시작 각도를 30도, 종료 각도를 240도라고 했을 때 이러한 형태의 원형 슬롯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똑같이 슬롯의 오른쪽 중심에서 만들어질 거냐, 슬롯의 좌측 중심에서 만들어질 거냐, 슬롯 하단 중심에서 만들어질 거냐, 원형 슬롯의 중심에서 만들어질 거냐 하는 적용점 옵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각형 프로파일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눌러주시고요. 적용점을 선택해 주시고 프로파일이 이러한 다각형 대화 창사창이 뜨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옆에 수는 역각형의 어떤 다각형을 만들 거냐, 오각형의 다각형을 만들겠다. 그리고 반경은 50이다. 이 반경은 내접이 있습니다. 원의 안쪽에서 다각형을 만들겠다 하시면 내접, 원의 바깥쪽에 다각형을 생성하겠다. 내접 기능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원의 반경은 50입니다. 50임으로 정하실 수가 있겠죠. 부착 각도도 회전 각도 임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옆에 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옆에 길이는 옆에 길이를 만약에 60이라고 입력해 줄게요. 이 선분 길이가 60인
60인 옆의 길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적용점이 있는데요. 다음의 선분을 눌러주시면 이 선분을 시작으로 그 다음 선분 이어진 부분, 그리고 이전 선분 부분은 이 부분이겠죠. 이 선분의 이전 부분에서 만들어지겠다. 또한 이제 다각형 중심에서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옵션을 선택해서 적용점을 선택하고 다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코너의 필렛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사각형이 있을 때 코너에 필렛을 줘서 수정하는 기능입니다. 코너에 필렛 눌러주시고 사각형을 눌러주시고 안쪽 필렛 값을 10만큼 줬을 때 객체를 복사를 해주시면 이러한 필렛 값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필렛 값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파일 옵셋 기능은 말 그대로 이 프로파일을 옵셋하는 기능이에요. 거리값을 10만큼 옵셋을 한다. 원래 객체를 당기지 않는다. 당긴다. 방향을 양측으로 할 수 있고, 이 양측으로 해서 왜 사각형이 만들어졌냐면 이 거리값이 좁아지다 보니까 이 필렛 값이 없어지고 사각형이 만들어진 거죠. 이러한 옵션 기능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선 모듈에 있는 각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스케치한 선이나 프로파일을 이제 그 다음 강의인 편집 기능에서 이동이나 회전, 대칭 등을 편집 기능을 이용해서 마저 2D 작업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